7개월간의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와 금융소비자, 의료계, 보험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논란과 또 이로 인해 해마다 인상되는 보험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실손 의료보험 손질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4월부터 기존보다 25% 저렴하고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개선된 착한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 예정인데요. 기존 실손 의료보험과 무엇이 달라졌을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실손 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현재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통계로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3,200만 명 정도가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3명 중에 2명이 지금 가입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손 의료보험은 원래 우리가 병원에 가면 100원의 의료비가 나오면 60원 정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고요. 40원의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40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그러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민간 의료보험이라고도 하고 또 실손보험은 원래 실손 의료비 보험을 줄임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부담의 비용을 민영보험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65%가 가입한 걸로 이제 나오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월부터 새롭게 개선된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실손 의료보험을 개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매년 지금 한 20%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보험료는 100원 받았는데 지급은 125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원의 과잉 지급을 했기 때문에 매년 한 20% 이상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러한 의료보험의 폐해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가입자들이 과잉 진료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실손보험의 제도를 좀 바꾼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지금 이제 의료 과잉 진료라든지 과잉 의료비가 지급되는 이러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은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는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보험금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착한 실손 의료보험 기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실손보험은 포괄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이것을 의료비를 제공해 줬다면 그 무차별적인 부분을 분할해서 분리해서 가입하는 특약형 가입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한 바구니에서 다 해줬다면 일정 부분을 빼서 분할로 해서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지금 현행은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줬다면 지금은 이 도수치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치료죠. 그러한 부분에서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사적인 그런 치료 부분, 그다음에 MRI와 같은 검사 부분, 이렇게 3가지 특약을 분리해서 원래 이제 기본형 플러스 자기 자신이 특약형 1을 택할 수도 있고 기본형만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약형 3개를 다 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다 더 넓게 제공해줬다. 그런 면에서 의료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꿔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거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험료 얼마나 낮아지게 되나요? 네. 지금 이제 이 기본형인 경우에는 예. 지금 보험료보다 한 4분의 1, 25% 정도 그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과거보다는 선택권이 넓어져서 어떤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자신의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좀 더 과거보다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지금 현행은 남성의 경우에 19,000원대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24,000원대인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예. 이제 특약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묶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의무적으로 다 저렇게 포괄적으로 예. 가입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기본형만 가입할 수도 있고 특약형 하나로 해서 예를 들어서 14,309원에 특약 1에 1,400원 정도를 포함해서 그것만 혜택을 본다든지 예. 또 두 번째 것만 선택해서 834원을 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 이제 종합적으로 세 개를 다 가입해도 다소 이제 뭐 1,000원 정도 싸진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 선택에 따라서는 25% 이상도 절감이 되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착한 실손 보험의 기본형을 선택했을 때 네네.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착한 실손 보험인 경우에는 그 통원 치료와 예. 입원 치료 부분 그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범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원 치료와 입원 부분만 해당이 되고 예. 이제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물리 치료를 추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액 주사라든지 주사 부분에 대한 것들을 특약했으면 그 주사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MRI 특수한 MRI를 했을 때 검사에 관련된 그러한 그 특약을 가입했을 땐 그것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사실 보험료의 본전을 뽑으려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의료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를 막기 위해서 그 특약 부분에서 자기 부담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 부분은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형에 예. 플러스 이제 특약형을 추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기본형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기 부담률이 20%로 그대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형에 플러스 특약 2를 선택했을 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자기 부담률이 20%가 아니라 30% 올라가는군요. 네,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약을 추가로 했을 때는 자기 부담률이 10%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장 한도나 보장 횟수가 제한이 된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그 한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과잉 그 비용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도수 치료, 물리 치료인 경우에는 보장 한도를 350만 원까지 한도를 그 줄여놨습니다. 또 하나는 비급여 주사, 그 수액 주사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그 다음에 MRI의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1년의 보장 한도를 그 한정을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한도를 해놨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붙여서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50회라는 그 횟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35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50회 이내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을 때는 이거를 자기가 계산해서 한도까지 얼마나 몇 번을 사용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뭐랄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비급여 항목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 특약형으로 가입하면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특약을 3개를 다 가입했을 때는 기존의 금액보다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부담이 크게 이제 감소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이제 이러한 선택권을 줬고 그다음에 과잉 진료를 방지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최고의 금액 한도를 줬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제한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잉 진료 부분이 많은 부분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실손보험료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그 어떤 제어가 된다고 하면 보험료의 인상은 상당히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실손보험은 성별과 나이대가 같으면 보험료와 보험료 인상률이 모두 동일했는데요. 그 착한 실손 의료보험은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할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데 어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손보험을 가입한 분들의 경우 10명 중에 2명 정도만 이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한 8명 정도는 그냥 보험금만 냈고 실제로는 아무런 그 병원에 가서 과잉 진료나 이런 걸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이렇게 2년간 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째 1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러한 그 이제 그 어떤 선택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이번에 이 제도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이 제도가 효과를 이제 발휘한다면 점점 더 이 할인폭은 더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소비자에게 그 효과, 그 어떤 그 편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착한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요. 전환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 둘 중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이대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기본형에 이제 충실할 수도 있고 또 연령이 많이 될수록 또 특약형을 다 하는 것이 이제 큰 틀에서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을 선호하는 것이라면 자기가 최근 2년간 뭐 병원에 안 갔다든지 한다 그러면 기본형을 일단 가입을 하고 봐가면서 이제 그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그러한 전략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의 경우에는 굳이 지금 특약을 빼서 어떤 그 보험료를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보장의 범위를 제대로 받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선택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한번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느 항목을 진료받나 이거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앞으로는 간소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청구 절차 어떻게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개 그 자기가 이제 그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그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팩스로 제출을 해서 그 보험료를 이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보험사별로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앱에 나의 어떤 그 서류를 거기에다가 보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해주는 그 보다 더 이제 편리한 어떤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이제 좋은 그 어떤 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병원에서 의료보험처럼 직접 그 보험사에 청구를 해줘서 그것이 자동으로 그 보험료가 그 결제되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장기적으로 개선을 지금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에게 점점 더 편리하게 어떤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